그래서 좋은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회사일수록 노드를 내가 고를 수가 없습니다. 지정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비추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예. 오늘 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어제 차를 늦게 세워서 오늘 집에 가면은 12시가 다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아침에 좀 늦게 시작했어도 어제 푹 자고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지금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이어간다고 그랬죠. 자, 어제 제가 얘기했듯이 그 교차로 같은 데를 보고 회사를 찾으면 인포메이션을 알 수 없어요. 물론 당장 모르니까 아는 사람이 좀 주위에 있으면은 해주고 하는데 대부분들은 이렇게 쉽게 소개를 못 시켜줘요. 왜냐면 경력이 있으면은 이게 좀 가능한데 그 회사들마다 요구하는 조건들도 있고 이게 정말 친하지 않으면은 기존에 내가 다니고 있는 곳을 쉽게 소개시켜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소개를 시켜줘서 좋은데도 오는 입장에서 싫을 수도 있고 또 와가지고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뭐 오래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항상 조건을 봐야 돼요. 조건. 말당 얼마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순수하게 오너 오퍼레이터 퍼스트 커미션 베이스 이런 거 다 없어요. 그냥 제 기준으로 제가 겪었던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태까지 방송 나갔던 건 제가 느끼고 경험한 거지 정답은 아닙니다. 단지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이렇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참고 사항으로 하셔야 될 거. 그러니까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저도 옛날에 처음에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또 상황이 많이 다른 상태고요. 일단은 제일 좋은 조건은 일단 컨디션이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게 깨끗해야 돼요. 경력도 어느 정도 있고 사고 경력도 없고, 사고 경력이라는 게 막 그 경미한 거는 괜찮아요. 좀 큰 사고들 이런 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어야 되고 티켓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스테이션이나 스케일에서 인스펙션에서 지적사항 티켓 받은 게 없어야 되고요. 이제 온타리오 기준으로는 CBOR 드라이빙 레코드가 있습니다. 회사도 있지만은 거기가 티켓 먹은 거 속도 위반이나 개인적인 자동차 사고는 드라이빙 애브스트랙이라고 거기에 나오고요. 벌점 여부나 CBOR은 말 그대로 커머셜 비아크라고 관계돼서 뭔가 문제가 됐던 거는 다 나옵니다. 거기에 스케일 들어가 가지고 레벨 1 인스펙션을 받았던 레벨 2 클리어하게 받은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드라이버를 좋아합니다. 물론 깨끗한 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폴트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지적사항이 없는 거,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지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5년 경력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3년 경력, 보통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그래도 좀 나름 그래도 좀 회사다운 회사를 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가 왜 중요하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전체적인 보험료하고도 관계가 되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회사에서 채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부터 그 초보들 처음에 회사 취직하기 힘든 게 보험회사에서 억셉트를 안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인이 경력자도 아닌데 이 사람을 굳이 쓰겠다고 보험료를 더 내면서까지 하고 싶어 하진 않은 거죠.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뭐 24살이 넘어갔냐 21살이 밖에 안 됐냐 그 차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듯이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아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은 이렇게 소개로 해서 경력을 쌓아주는 거를 해주면 참 좋아요. 옛날에도 그런 게 참 많았죠, 왕언니. 근데 이제 그거를 해주고 이렇게 지내면서 결국에는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입장들이. 그러니까 나랑 같이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넣어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걸 뭐지? 잊어먹는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는 어느 날 보면은 내 로드를 타고 있는 그런 그지 같은 경우가 벌어지고 하니까는 웬만해서는 쉽게 못 해줍니다. 예. 자, 그지만은 뭐 어드바이스 정도로 드리자면은 그런 데를 가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검증된 데 얼마를 받고 어떤 데를 다니고 하니까는 아는 사람이 다니는 데를 가면은 거기는 이렇게 가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알려주니까는 일단은 좀 편하죠. 기존에 이제 저도 직장을 몇 군데를 이 트러킹 컴퍼니를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새로 가서 개척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3개월 동안은 완전 긴장하고 다녀야 돼. 다 처음 가는 데고 거래처도 다르고 물론 같은 길을 비슷하게 다닐지 모르지만 거래처들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 또 스타일도 다르고 그래서 긴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위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아는 사람 통해서 들어가는 직장이 꿀직장들이 많아요. 그런 데는 광고도 안 나와요. 그런 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반대로 소개를 시켜주면서 사람을 데리고 오면 용돈 받아 먹으려고 또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인간적으로. 회사에서 새로 왔다고 사인업 보너스를 준 데도 있지만 소개비를 또 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크루트를 따로 둬가지고 사람을 월급을 주면서 사람을 구하라고 하는데 회사 내 기존에 일하던 드라이버가 데리고 들어오면은 그 수고를 덜 한다는 거. 회사 입장에서도 일단 기존에 드라이버가 있는 상태에서 그 드라이버가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회사에 대해서 이거저것 알려주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트레이닝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천, 소개해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면은 뭐 레코드 나쁘지 않고 문제가 없으면 회사 채용을 합니다. 예. 가끔 이제 어떤 회사들은 그 셀러라이트를 보내요. 혹시 사람 좀 소개해달라고.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뭐 100이면 100 데리고 간다고 무조건 되진 않아요. 회사를 들어가면은 이것저것 테스트하는 것도 많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일단 회사를 구하는 게 먼저인데 어떤 회사냐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딱 보면 뭐 마일당 얼마 준다 딱 써 있으면은 이거 많이 주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숨겨진 함정이 또 있습니다. 몇 마일을 한 달에 탈 수 있냐, 안정적으로 어떤 노드를 타냐,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차만별이에요, 금액은. 근데 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마일을 타는데 편하게 일하냐 힘들게 일하냐, 5일이면 끝날 거를 6일 동안 다니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데만 다니는 노드들은 돈을 좀 더 주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전체 뭉텅그려 보면은 쎄 빠지게 가고 대기 시간은 많고 짧은 데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늘어지는 것도 많고 또 국경 통과를 여러 번 해야 되니까 거기서 시간 뺏기는 것도 많고요. 그런 게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바빠요. 가까운 데를 다니면 바빠. 근데 이제 좀 장거리를 타면은 그런 거는 좀 편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로드를 좀 타는 거예요. 근데 캘리포니아 로드는 아는데 또 문제가 있는 게 가서 이제 리셋을 해야 되고 또 짐을 기다리는 시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 그리고 집에 자주 못 들어오는 상황들. 근데 보통 이제 뭐 단거리를 타건 중장거리를 타건 캘리포니아 같이 리셋하는 데를 제외하고는 보통 캐나다에서 미국을 다니는 농월 드라이버들은 6일 안에 집에 들어오게 만들어줍니다. 7일까지도 걸리지만 들어와서 리셋을 집에서 하게끔 해줍니다. 예. 만약에 밖에서 그런 데를 일하면서 밖에서 리셋을 한다. 진짜 뭐 한 1년에 한 번 정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럴 수 있다지만 자주 빈번하다 그러면 그 회사는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예.
갔다 오면 또 바로 일을 시켜버리거든요. 뭐 드라이브 입장에서. 근데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북쪽 로드를 타고 캐나다 로드 이렇게 도는 트라이앵글 로드도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마일은 많이 산다고 막 하는데 나중에 따져보면 그 마일이 그 마일이고요. 고생한 거에 비해서 특별하게 돈을 더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돈을 조금이라도 더 준다는 거는 험하고 남들 안 하려고 그러고 힘이 드니까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 액수의 차이가 그냥 크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가까운 데 다니거나 중장거리 다니는 회사인데 말 그대로 돈을 그 정도 번다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회사들이 난 거죠. 트라이앵글 뛰면서 고생하는 것보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구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회사를 구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어떤 사람이 한참 떠들었어요. 뭐 인디드에 다 있고 그럼 혈육시장 본 회사들을 뭘로 검증할 겁니까? 회사 간판만 보고 검증한다고요? 큰 회사 간다고 좋을 게 없는데 뛰는 것도 많은데 어떻게 검증을 할 거예요? 검증 못하죠.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내가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 회사 담당자하고도 만나보고 그냥 뭐 떡하니 이메일 보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볼 걸 다 물어봐야 됩니다. 꼬치꼬치 물어보고 대답 제대로 안 해주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회사 앞에서 하루 정도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 회사 차들이 들락날락 거립니다.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내 나름대로 그 대답해주는 사람이 100% 정직하게 대답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약간 구라도 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악의적으로 좋은데 안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내 로드 뺏길까봐. 그러니까 판단은 내가 해야 돼요. 판단은 내가 해야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노선을 다니냐, 어떤 식의 사이클이 돌아가냐, 그리고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대략 예상을 하냐, 회사에서 그런 조건들 그런 걸 봐야 되고, 회사에서 혹시 뛰는 건 없나,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나, 그런 것도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뭐 회사를 찾는다는 거는 쉬운 건 아니에요. 저 역시도 뭐 몇 군데를 다니면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좀 더 같은 조건에 나은 곳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어떤 회사는 다니는데 막 계속 막 정신없이 일을 시킵니다. 정신없이 일을 시킨다는 게 안정되게 그냥 쭉쭉 가면 되는데 막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갈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대략 나의 예상 스케줄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번 트립을 나가면은 언제쯤 집에 올 수 있다는 그런 거. 근데 그런 게 없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럼 그냥 무작정 떠도는 거예요. 먹는 것도 시원찮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회사를 찾는 거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는 거. 근데 쉽게 또 그런 사람들 찾기 쉽지 않아요. 액면으로 또 보이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 약간 좀 그런 것도 농후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해피가 아니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본 세계는 그게 다거든요.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은데, 그럼 과연 본인은 왜 그런 데를 갈 수 없을까? 본인의 스스로가 레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툭 던져보게 해서 본인이 그 정보를 사람들한테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느냐, 유튜브를 이용해서 하고 싶었다는 거, 그걸 제가 강조한 거고요.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겪어본 거에 대해서만 말을 겁나게 잘합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있죠. 우물인 개구리. 근데 여기저기를 이제 돌아보고 나면은 눈에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돈 많이 주는 데가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내용이 어떠냐. 돈은 많이 주는데 한 달 마일이 적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들 새 차를 주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문제되지만 차를 어떤 거를 주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차를 받지도 못해. 맨날 차가 바뀌어. 어떤 회사는 새 차 주고 또 새 차를 뺏어가는 회사도 있죠. 보통 안 뺏어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캐나다에서 없었는데 슈나이더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차에 냉장고도 안 달려 있었다고요. 어떤 회사는 또 차에 냉장고 시스템 다 잘 돼 있고 인버터까지 다 달아갖고 주는 회사도 있고요.
솔직히 인버터가 필요하거든요. 장거리 대전 입장에서는 뭐 가끔 랩탑도 좀 해야 되고 전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차에. 뭘 먹더라도 대표 먹더라도 마이크로웨이브로 돌려야 되니까. 전자레인지요. 예. 그래서 눈앞에 당장 얼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시키냐. 또 어떤 회사들은 또 차 리밋이 지금 온타리오 때문에 65마일로 걸렸는데 어떤 회사는 62까지 낮추는 데도 있어요.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옛날에 바이슨이라는 회사가 싫다고 그런 게, 바이슨이 그때 당시에 심각하게 그 제재를 받았어요. 그 회사 레코드가 100점이 넘어가서 회사를 날리기 일보 직전에 중재안으로, 회사도 규모가 크고 이제 직원들이 많으니까 중재안으로, 그때 당시는 전자로그북을 쓸 때가 아닌데 전자로그북을 쓰고 속도 리밋은 60마일, 그러니까 90km 정도로만 100km 조금 안 되게 달릴 수 있게 99km 정도, 98km 정도 그렇게 불락이 됐던 회사예요. 그리고 또 그 회사는 캐나다 북쪽 노선을 띱니다. 왜냐하면 본사가 위니펙에 있든가 그럴 거예요. 매니토바주에.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회사일수록 노드를 내가 고를 수가 없습니다. 지정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자로그북이 생기면서 이제 회사들이 어느 정도 데이케이드 로드, 그러니까 뭐 장거리들에도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조건으로 드라이버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죠. 자, 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로드를 그러면 토론토 기준으로 어떻게 다니는 노드가 어떻게 되나,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